하면서 좀 이제 비합리적이지만 나를 희생하고 커다란 대의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토론도 했었고 또 이제 나중에는 더 나아가서는 또 돔시티도 되게 폐쇄적이었지만 프린빌리지도 소외된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지만 성립되고 난 이후에는 또 다른 폐쇄성을 좀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결국은 그런 건가.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위기 상황에 닥쳐서였지만 나가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동한 걸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약하지만 또 강한 굉장히 모순적인 존재라는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어떠세요? 들어보니까 뭐 좀 동의가 되시는 분도 내용도 있을 거고 좀 나는 좀 생각이 다른데 하는 내용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뭐 이걸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인간의 조건을 생각해 보면 조금 고민하기가 쉬운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생물체잖아요. 생물체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자기 보존이에요. 내가 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생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행동을 하는 건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건데 인간은 다른 동물하고 다르게 생존 플러스 다른 것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그 어떤 균형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갈등을 겪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생존과 그리고 뭔가 다른 가치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또 생각해보면 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동체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저는 오히려 대의를 가져서 돔시티가 무너지는 돔시티들이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프린빌리지 안에서는 대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대의가 뭘까요? 뭐 우리가 이렇게 인류를 구할 수 있어. 또는 거기에서의 그 모습 하나를 밖으로 갖고 나가서 더 심으면 더 살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런 큰 뜻 자체를 아예 갖고 있지 않고 그냥 지수말처럼 어차피 망할 건데 그냥 오늘을 내일을 사는 거죠. 오히려 그게 더 생존의 가능성을 높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무언가를 생각할 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나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애를 쓰는 게 전체의 이익과 부합하면 가장 이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그 사이에서 좀 갈등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생존을 추구하는 행동이 공동체의 이익을 가져오면 제일 굿인 것 같아요. 네, 제일 굿이죠. 근데 이렇게 되도록 환경을 만드는 게 좀 중요하죠. 내가 내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행동을 했는데 이게 공동체에도 도움이 돼.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환경이 내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게 행복의 가치가 내 개인의 행동을 위해 내가 개인이 행복해지는 가치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공동체의 행복까지 이어지는 행복을 추구하면 망해요. 이러면 우리가 추구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이게 공동체에도 부합이 돼. 그런데 우리 공동체는 내가 다 같이 어울려 사는 걸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지 않아. 내가 서열을 정해놓고 올라가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럼 이거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전체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는 게 일치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괴리감이 생기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사회가 되는 건데, 그죠? 근데 이게 일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장면이 책에 나오냐면 이 프린빌리지 사람들이 나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지구를 구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약속을 지키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속? 근데 그 약속이 지구를 지키는 약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내가 원대한 꿈을 갖고 나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거 해가지고 내가 텀블러 써가지고 지구를 구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면 빨리 관둬요. 오래 못 가요. 그런데 내가 이게 쓰는 게 되게 오늘 그냥 나의 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 짧게 이렇게 쓰면 뭐가 좋을지 그냥 되게 소소한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하면 이게 오래 가요. 오래 가는데 딱 하나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 소소한 목표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이 멀리 있는 것들은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오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 발 앞에 어떤 뭔가 목적 이런 것들을 생각했고
중요한 약속을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게 너무 원대한 걸 갖고 가면 거기까지 가는 길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 길이. 그러다 보면 좀 나중에 나오면 그러잖아요. 내가 한 게, 우리가 한 게 의미가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이 던지거든요. 모습 하나를 심은 게 의미가 있었을까요? 의심해요. 그리고 실망해요.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우리도 삶에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걸 확인했어요. 내가 확인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약속을 지켰다는 걸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약속을 지킨 게 의미가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기뻐요. 그냥 그게. 근데 그게 의도치 않게 정말 지구를 살리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선택하게 만드니까 우리가 되게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이걸 일치하는 세상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선생님은 마음도 감정도 물질, 여기에 시간이 더해지면 시간조차 지우지 못해 당신이 가졌던 마음, 그러니까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인가 보다. 한번 이거 어떻게 나온 얘기인지 좀 들어볼까요? 되게 나눈 얘기는 많았고 소설에서 주는 메시지 같은 것도 틈틈이 곳곳에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아영이 레이첼에게 얘기할 때 이제 당신의 그 마음이 되게 고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도 감정도 물질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그러질 텐데 시간조차 허물지 못했던 게 당신이 가졌던 그 과거의 그 마음이라고, 그러면서 그게 지금 이렇게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었고요. 더 저기 했던 건 아까 우리 저희 조에서 그런 얘기 나왔어요. 여기 모든 인물들이 다 여성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수랑 레이첼이 느꼈던 감정 이게 뭐였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다가 또 얼마 전에 어떤 아이돌이 자기 양성애자라고 선언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양성애를 구분하는 걸까, 이성애와 뭐 이런 것들도 좀 봤고, 또 저는 공동체에 대한 모습, 공동체가 깨지게 되는 갈등의 시초들, 맨 마지막에는 어떤 그런 미묘한 감정, 마음 이런 것들이 꼭 존재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도 좀 같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몇 개의 라인이 있잖아요, 이 책에. 그죠? 그 중요한 거 하나가 레이첼하고 지수 간의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그 무슨 원고를 쓴 게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젊은 여성 작가가 엄청 막 등장을 할 때였거든요. 왜 그럴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젊은 작가들이 등장하는 책 중에 되게 특징적인 게 젊은 등장인물이 많아요. 젊은 여성 등장인물이 많아요. 젊은 여성은 아니고 여성이 많고 할머니가 많이 등장해요. 할머니가 등장해서 젊은 여성들에게 삶의 어떤 경험과 지혜를 전수해줘요. 그러면 젊은 여성들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삶을 꾸려가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대세였거든요. 한 몇 년간. 젊은 남성 작가를 너무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찾아서 읽을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책도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 여성이에요. 다. 남성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모르겠어요.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상상하기에 이 다른 연구소 사람들 여기다 뭐 일 맡기는 사람들 남성이지 않았을까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사랑이 정말 그냥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이 다 같이 이 지구라는 공간 안에 살아가면서 가장 그 기저에 흐르는 감정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살 때요, 그 사람에 대해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포용하고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환대하고 이런 것들을 다른 이름으로 얘기하면 다 사랑이잖아요. 사실 사랑은 너무 폭이 넓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정말 이 지구에서 사람들끼리 혹은 동물과 사람끼리, 동물과 사람과 식물과 사람, 요 모든 공동체가 살아가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가지 형태로 등장할 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도 시간을 너무 잡아먹어서 죄송한데 요걸 잠깐 마지막으로 한번 보자면 343쪽에 그런데도 사람들이 약속하고 있었다. 이 숲을 나가도 레이첼을 식물들이 심겠다고, 숲 바깥 세계에서 가능성을 찾아보겠다고, 프린빌리지를 만들겠다고, 언젠가 다시 만나자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뭐 우리 나가서 끝일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냥 내가 내 딛는 발걸음에 뭔가 희망을 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희망이 근거가 있어요. 사람이에요, 사람. 내가 함께 그 공간에서 몇 년간 살아왔고 내가 그 사람의 물질적으로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고 만났고 일을 해봤고 같이 나눠 먹었고 이 경험이 바탕이 돼서 이런 희망을 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확인됐을 때 나오미가 나중에 말했다. 우리만이 아니었군요. 모두가 있지 않았어요. 뭐 독일에서도 할머니가 막 기르면서 손녀한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당신들이 약속을 지켰고 세계를 구한 거예요. 나오미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지도 위에 점들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다. 이제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말하지 않아도 나오미는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수많은 점들의 이름을. 그래서 사실 어떤 역사적 사건은 나중에 이것이 하나의 이름이나 하나의 단체로 우리한테 오기 쉽잖아요. 이것을 이루었다라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약속하고 함께 그 약속을 실현시키기 위한 행동들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게 너무 뭐 인정을 받거나 어쨌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뭐 다 차치하고라도 그래서 우리가 환경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기후위기를 생각을 해보면 기후위기는 몇 명의 어떤 선언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 그 사람들의 성과, 정말 이런 걸까? 이런 생각이 이 책을 읽으면서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나중에 우리가 이 시대를 지나고 얼마나 이런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로는 2050년 되면 지구 떠날지도 모르겠어. 뭐 이런 생각은 하지만 그 이후에 이 재건의 시대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거에 그랬지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 책을 처음 선택할 때는 이 더스트 때문에 힘들고 뭐 이런 상황이 우리의 미래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랬는데 다 읽고 나니까 여러 번 읽고 나니까 우리의 미래는 더스트 시대가 아니라 그 이후에 재건이 되어서 과거의 힘들었음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같이 하나하나 뭔가 약속을 하고 꿈을 꾸고 그런 이제 행동들이 모여서 이 재건의 시대에 이르렀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의 미래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4주 동안 정말 그런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현실 인식을 잘해볼까? 그리고 우리가 혹시 뭐 좀 행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오늘 첫 시간인데 선생님들 뭐 그래도 처음으로 하브루타라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 책 이야기를 나눠보셨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즐거우셨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다 알고 선생님들한테 강의를 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저도 뭐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같이 읽고 선생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집단지성으로 인식의 폭을 좀 넓혀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뭘 읽을 거냐면 이걸 읽을 거예요. 찬란한 멸종.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모스바나가 원래 굉장히 버스트 같은 우리 인간 같은 존재잖아요. 막 뻗쳐나가는 애거든요. 다 파괴하고. 근데 얘는 진화를 통해서 나중에 자기 자리를 찾아요. 수그러들어요. 어울려 사는 것 같아요. 이게 진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찬란한 멸종은 진화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신에 진화에서도 멸종되는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멸종이 정말 끝이 아니라 다른 애들에게 자리를 내주기 위해서 내 자리를 없애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이정훈 선생님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화의 이야기, 이 멸종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좀 관점을 가져야 할까. 사실 저희 책 처음 읽을 때 되게 따악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좀 당황했어요. 이 인간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이 한마디에 이 사태를 자꾸 인간의 관점을 버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인간인데 인간 중심성을 버릴 수 있습니까? 라는 말에 어떡하지? 큰일 났네? 했거든요. 선생님이 불편해했다는 것처럼 다른 책을 읽으시고 근데 그 말이 결코 말씀하신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걸 아마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개인적으로는 앞에서부터 읽기 힘드시면 뒤에서부터 거꾸로 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가 역순으로 시간 역순으로 가는 거라서 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다가 힘드시면 거꾸로 한번 읽어보셔서 다음 시간에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10분이나 늦게 끝나다니. 죄송합니다. 네.